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출하는 재화 중에서 국내 거래이지만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재화가 공급되지만은 그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상 국내에서 거래되면은 10% 세율을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 등 구매 확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또한 구어 물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내국 신용장은 원래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을 발급 시기는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내국 신용장을 발급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인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의 제공 완료일이 되죠. 만약에 영역의 경우에는 영무 제공 완료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연히 국내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겠죠.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내국 신용장 발급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자, 수출업자가 원신용장에 의해서 수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원자재 공급업자한테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합니다.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원자재를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원자재를 공급받는 형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좀 애매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한 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3월 10일에 1억 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과 같이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했을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월 10일 날 계약을 했죠. 그러면 3월 10일 날 원자재 공급을 했으므로 이때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4월 10일 날 내국 신용장이 개설됐네요.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월별로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려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월 10일 날 사후 개설됐으면 이때 영세율짜리 하나만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해도 그거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7월 25일 날 만약에 개설됐더라. 이랬을 경우는 자, 3월 10일 날 원래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10%짜리.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내국 신용장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10%를 과세를 해야겠죠. 그래서 10%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날 사후 개설이 됐네요.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짜리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서로 클릭클록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월 28일 날 만약에 개설이 됐더라. 자, 원래는 25일까지만 발급된 것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28일 날 발급했으므로 이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10% 당초에 3월 10일 날 1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그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10%가 적용되죠. 자, 다음으로는 두 번에 나눠서 사후 개설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4번에 대해서 6월 30일 날 5천만 원과 7월 28일 날 5천만 원이 각각 나누어서 사후 개설됐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경우에 자, 6월 30일 날
5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액면세를 끌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세액면세를 또 2개를 끊게 됐죠. 그런데 7월 28일 날 5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은 영세율이 되고 5천만 원은 10%짜리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은 7월 25일에 개설됐습니다. 근데 영세율 세액면세를 발급을 안 했네요. 원래 7월 25일까지 내국시용장이 개설되면은 반드시 영세율 세액면세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면세를 발급을 안 했습니다. 자, 3월 10일 날 10%짜리 세액면세 발급했죠. 그 다음에 원래 원칙에 7월 25일 날 마이너스 세액면세하고 영세율 세액면세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더라. 그러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는 매입자한테 너 매입세 부당하게 받은 거야 해가지고 추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 추징을 하죠. 영세율 적용할 걸 10%짜리를 적용했으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교에는 자, 이렇게 세액면세를 발급 안 했다 할지라도 원래 매출자가 신고 납부했으면 부가가치세가 신고 납부된 거 아니냐, 똔똔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국세청 애교에 보면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냐 없냐로 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의 경우에도 미발부 가산세가 없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의 경우에는 7월 28일 날 개설됐는데 영세율 세액면세를 발급했다네요. 자,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 7월 28일 날 발급했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자, 매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영세율 세액면세를 받았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아니다. 이건 10%짜리 과세 아니냐 해가지고 매출자한테 10%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것을 나중에 영세율 세액면세를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안 받고 세금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맞다네요. 그랬을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매출자 입장에서는 지금 추징당하고 그래가지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이랬을 경우에는 당초에 세액면세가 3월 10일 날 발급받은 세액면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경정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3월 10일 날 영세율 세액면세를 발급하고 7월 25일 날 내국시용장 개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원래 3월 10일 날 이 당시에 내국시용장이 개설 안 됐으면은 반드시 10%짜리 세액면세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세율 세액면세를 끊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내국시용장이 사후 개설됐다고 할지라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10%짜리 하고 나중에 수정 세액면세를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영세율 세액면세를 끊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가산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것도 성격이 같지 않냐, 어차피 영세율로 적용될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은 가산세가 없는 걸로 얘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출제와 임가공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제와 임가공 영역입니다. 임가공 영역. 영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임가공 영역을 제공했을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그 대신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했을 때는 직접 도급 계약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그 자체가 대외적으로 이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가공 영역이 있습니다. 자, 수출업자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했죠. 근데 10%도 세액면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를 과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가공 영역에 대해서 10%를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을 하면은 수출 지원 목적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원칙이 10%이기 때문에 10%를 적용해 10% 세액면세를 끊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줄게. 국가에서는 선택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국 신용장 등에서 개설됐을 때는 반드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임강업자가 주요 자재를 만약에 부담을 했더라. 부담을 했을 경우는 재화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주요 자재. 첨부 서류는 직접 교환 임가공 계약서 사본하고 납품사실 증명서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가공업자가 다음과 같이 임가공 영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했습니다. 수출업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했습니다. 부담하고 직접 임가공 영역을 제공한 경우 임가공업자가 임가공 영역만 제공했죠. 그러니까 이건 영세율 적용되겠죠. 수출업자가 부담했으니까 주요 자재를. 자, 그 다음에 임가공업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했네요. 자, 지금 현재 계약서에는 임가공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보가 보니까 계약 내용을 보니까 주요 자재를 임가공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가공 영역 계약서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봐가지고 영세율 적용 안 되고 10%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0%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내국시용장 개설했다는 수출업자에게 임강유예를 했으면 당연히 내국신용장은 영세율로 적용되죠. 그리고 내국신용장 개설 받은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임강유예를 제공했더라. 원래 수출업자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한 것만 영세율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자재 공급업자하고 임강유예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국 신용광장과 임가공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에 있어서 실수하기도 쉽고 또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원래 수출업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업자가 있죠. 직접 임가공 영역을 하게 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재화 공급을 하게 되면 10%가 과세된다 했죠. 근데 내국 신용장 개설업체는 재화든 영역이든 다 영세율이 적용되죠. 그리고 직접 계약이 아닌 임가공 영역을 하도급을 줬을 경우는 그건 당연히 10%가 과세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하더라도 그건 다 영세율입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내국 신용장 개설업체와 임가공 영역을 개설했다면 그것도 10%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세 환급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입할 때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그걸 수출 물품에 대해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2년 내에 그 제품을 수출했을 경우에는 관세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자로부터 만약에 관세 환급금을 받은 경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해가지고 영세율 적용을 합니다. 수출업자로부터 만약에 관세 환급금을 임가공업자가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영역에 대한 대가로 봐가지고 그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근데 세관장으로부터 만약에 받은 거, 내가 냈던 것을 그냥 받은 것은 그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 시기는 재화 선적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선적일. 수출 완료일이죠. 근데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 결정 통지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환급금 결정 통지일. 자, 그런데 여기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국세청이나 세관장, 관세청이나 똑같은 기관이므로 만약에 이것과 관계없이 관세청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더라.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세처분은 관세환급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처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처리는 만약에 수입시에는 만약에 수입 가격이 1,000만 원이고 관세가 3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130만 원이고 원재료 1,3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대금, 그 다음에 현금 1,430만 원. 관세를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예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 매출 원가. 자비이익이 아니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관세 환급금이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봐가지고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업자가 원래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수출 계약을 하면은 원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을 받죠. 그러면은 원자재 공급업자가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원자재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이때 수입할 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될 때 관세 환급금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는 다시 수출업자가 가져갑니다. 대행업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4번의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이런 관세 환급금은 내가 낸 돈을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 단지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한테 이것을 관세 환급금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세 환급금을 원자재 생산업자한테 줬을 때 이것은 용역에 대한 재화에 대한 대가로 봐가지고 그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라. 그 대신에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이나 국제보건의료단, 그 다음에 대한적십사사회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업자가 이건 국제협력단 등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공급하는 거죠. 이것을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어떨 경우에 이 국내 협력단 등이 구호단체, 외국 구호단체에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했을 때, 이건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 안 하면 그건 당연히 영세율 적용 안 되겠죠. 그죠? 재화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 이때 인도한 때가 되고, 생명서 발급은 당연히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생명서 발급해야겠죠. 그 다음에 영세율 처음부터는 공급사실 증명서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탁가공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무역법상 수출로 명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비고주 또는 외국 법인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원자재를 가공한 후에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영세율을 적용해 줄게. 왜냐하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10%를 과세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영세율을 과세해 줄게. 국외의 비고주 또는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을 할 것. 그 다음에 대금을 외국하는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을 것. 그 다음에 비고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것. 그 다음에 이 다른 사업자는 그 인도받은 재화를 그냥 반출하거나 아니면 가공 후 반출할 것. 이렇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거주자가 만약에 가공업자하고 임가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를 반입을 하겠죠. 국내로 반입해서 가공업자가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이 지정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를 하죠. 재화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지정사업자는 그 재화를 그대로 또는 가공 후 외국에 반출하는 형식. 대신에 대금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를 적용할 때. 여기에서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재화가 인도되는 3번이 공급 시기가 될 겁니다. 3번이. 자,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이 대금 지급 5번이 되겠죠. 5번이 공급 시기가 대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과세 표준이. 수행연산 발급 의무가 없고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 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거래이지만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